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고심 중에 있죠.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밝히면서 이 코로나19가 또 재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부천시에서는 재판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따른다고 하는 조건으로 첫 방역 집회가 열려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연결해서 당시 현장 분위기와 함께 집회 방역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집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광화문 광복절 집회 같은 혼란은 없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자 2m 이상 거리 띄워서 의자 놓고 앉아서 했고, 발열 검사 다 하고, 네. 명단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 행진도 없었고요. 그래서 감염 우려나 이런 심각한 건 없었지만, 저희가 긴장하고 인력도 많이 동원되고 이렇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 이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 가서 정말 그걸 지키고 있는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걸 또 다 일일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는 사진으로 보니까요. 지금 앞에 인도 있는데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의자를 놓고 쭉 이렇게 앉아 있던데 집회 참석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2개 단체인데요. 부천에 있는 기독교 연합단체 90명, 그리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9명, 그래서 99명. 법원에서 이제 설정한 인원이 99명 이내였는데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던 집회였어요? 부천시 의회에서 이번에 그 인권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부천시 의회에서 조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인지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 부천시에 이제 인권센터도 만들고요. 그다음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시민들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시민 인권 교육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건데, 과거에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비슷한 조례들 여러 개 만들려다 기독교 단체 저항이 워낙 심해서 못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과가 됐고, 기독교 단체 전체, 기독교 전체는 아니겠지만 동성애와 연관이 있다 인권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인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차별 금지 내용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다 성별, 성적 취향 가리지 않고 성소수자들도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건 맞는데 여기 내용의 명시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포괄적인 인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짐작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판사들도 이런 판결문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법원의 결정문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이제 다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99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천도 지금 10명 이상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지가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 아래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지금 수칙을 정해서 했던 건데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 워낙 이례적이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례적인 건 맞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부천이 그 독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독감 감염하고 코로나19 감염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부천이
그걸로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전국에서 감염도가 제일 위험성이 제일 높은 도시로 지금 돼 있거든요. 뭐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1위입니다.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서울이랑 1, 2위를 다투고 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좀 그 부천의 특징이 고려되지 못한 것 같고 이게 그 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회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뭐 가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집회가 비록 어제는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이런 식의 집회가 여러 개가 동시에 만약에 허가된다면 방역당에서 또 경찰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좀 이런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게 막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법원은 그러니까 집회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의 확진자 수 엿새간 한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5개 집회 전면 금지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실내보다는 실외는 감염 위험도도 덜하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어떤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판결 이유 뭐 그 자체는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뭐 이게 야외가 실내에서 밀집하는 것보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건 맞는데요.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지난번 광화문 집회처럼 이 집회가 늘 이렇게 규칙이 준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경찰이랑 충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마스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도 산악회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 등산할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모임으로 이어지면서 부천에서도 그 산악회에서도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고요. 이게 그 감염병 위험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좀 너무 위험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지법의 이번 결정이 지난번에 이제 그 8.15 광화문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이제 법원이 허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인천지법이 이번 결정한 게 지금 이제 개천절 집회 문제하고 지금 거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이게 사실 그 집회가 뭐 보장돼야 되는 건 맞고 집회의 자유도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문의 이런 걸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예방은 그런 제한의 틀 안에 있다.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0명 이하 아예 금지한 게 아니라 10명 이하로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집회 효과를 봐도 어제 같은 집회는 일반적인 집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구호도 외치고 뭐 이런 집회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로서 사실 집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효과도 없는 집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아마 계속 지금 감염 확진자가 줄고는 있는데 아직도 2자릿수고요. 우리 4월 달이나 또는 8월 초순 때 보면은 이 숫자도 지금 많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까 6시 기준으로 언론사에서 집계해놓은 거 보니까 벌써 82명이더라고요. 아마 내일 1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게 한순간에 확산되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뭐 거의 한 자릿수 정도 갈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아마 분명히 광화문 집회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이 집회 한 번으로는 뭐 이렇게 넘어갔지만 광화문 집회가 다시 많은 그때 뭐 몇만 명이 모였었는데 그때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00명 이상가 아마 제한을 했을 텐데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되는 집회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곳에 참석하려는 사람들 이걸 중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근데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이 허가할 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 방식대로 집회를 해라. 그러면 그 방식을 잘 따르고 방역 수칙에 따르면
그 상태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건 괜찮은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사실 하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 강원 집회도 사실 숫자를 제한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을 제가 볼 때 지키지 않을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막는 과정에서도 사실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때 8.15 광화문 집회 때도 아마 거기 집회 막으려던 그 정경들도 아마 감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들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그 이후에도 완전히 비협조적이었거든요. 네. 검사도 안 받고 회피하고 이 방역당국을 전혀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거의 음모론에만 빠져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던데 이게 모이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후속 조치도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전직 의원들 예. 하고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집회로서의 그냥 본질을 잃어버린 건데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들 차량으로 하면 사람이 모이는 거하고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다르고 아마 교통에도 큰 혼란을 올 것 같고요. 이번 그 개천절 집회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의미 없는 집회 해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집회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에서 위험이 없더라도 그 이후 그 이전 이런데 충분히 차량으로만 모이라고 해도 아마 사람들 모일 거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이 따르는 거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저 같은 화상 집회를 하는 게 나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이 지금 집회 그 자체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2차로 모이는 그 과정에서 확진이 또 일어날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까지는 걱정. 그것도 있고 지난번 그 광복절 집회 모였던 분들 보면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해도 아마 현장에 나오는 차 없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반사회적 범죄다. 지금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메시지도 내놓고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막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칫 물리적 충돌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또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그 당시 광화문 집회는 법을 어겨가면서 했던 집회가 맞고요. 반사회적 범죄,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대통령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게 동료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좀 봉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좀 그 지난번 광화문 집회로 온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부천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부천시는 지금 그 확진자 추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부천도 그 추세에 따르다가 다시 또 조금 늘어났거든요. 아마 부천이 재료가 계속 며칠이 돼야 전국적으로는 아마 가장 늦게 안정화가 될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천은 늘 다른 곳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지금도 며칠째 일요일날 20일날 지금 0명 나왔다. 그 뒤에 또 여러 명이 나와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께서도 추석 연휴에 고향에 방문하지 않을 예정이시라고요? 네, 고향은 물론이고 지금 사실은 부모님도 제가 살고 있는 부천에 저랑 따로 살고는 계시지만 직선거리로 한 5km 정도 안에 사시는데. 아이고 얼마 멀진 않으시네요. 코로나19로 제가 설 다음 날부터인가 비상근무로 들어갔거든요. 그 뒤로 의도적으로 한 번도 못 뵀습니다. 통화는 하고 제 아내가 잠깐 들리기는 했지만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보건 인력들도 자주 만나고 그래서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통화는 하지만 지금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뵙지 않기로 했고요.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비상근무를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또 대책 마련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저희들도 지금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귀향자재, 뭐 몸은 부처 마음은 고향, 뭐 이런 구호를 필두로 귀향자재를 공고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임 자재도 좀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 가족,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모임들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풍선 효과로 그동안 못 보던 이 친지들 모임이 되게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부천에서도 한동안 8월, 9월 보면은 거의 이번 주는 거의 절반이 가족이고 8, 9월 보면 한 3분의 이상이 그런 가족 모임들로 인한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뭐 가족인지 아닌지 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더 위험한 게 더 편안하게 마스크 안 쓴 상태로 음식 먹고 대화하고 이걸 더 많이 하거든요. 오랜 그렇죠.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모임이 더 위험해서 추석 때도 될 수 있으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그런 모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참 이제 방역 당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자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지금 비상근무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상황 점검하시고 또 일선 현장에도 직접 나가 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뭐 일단 그 검사하고 역학조사하고 뭐 추석이라고 지금 추세로 보면 확진자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그런 역할들 또 자가격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 또 뭐 네. 물품 공급 이런 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 비상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많이 고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덕천 부천시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